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공시족 하는데 정말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무려 23만여 명이 이번 구급시험에 응시를 하고 합격률이 2.1%밖에 안 된다는데, 서한환 기자, 저런 어마어마한 좁은 문 좀 실감이 가나요, 주변에서? 네, 제가 이제 올해 30대 초반인데 사실 제 주변에도 아직 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느라고 취업을 못하고 노량진에서 생활을 하는 친구들이 여럿 있습니다. 때문에 이거를 조금 보면 사실은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공무원 시험에 많이 몰려드는 건 비교적 양질로 분류되는 이 공무원, 또 공공권 취업을 위한 건데 이를 보면 자연스럽게 20대들의 어떤 스트레스가 상당한 걸로 보입니다. 현재 우리 동아일보가 이번에 조사를 했는데 이 번아웃, 일명 탈진이라고 합니다. 하얗게 불태웠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게 실제로 20대로 이렇게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그 정치권에서도 이 청년들의 번아웃 실태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각 당에서는 지쳐있는 청년들을 위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해야 될지 지금 고심 중인데요.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한번 짧게 들어보시겠습니다. 20, 30대 청년 실업은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다만 해결하는 건 일자리를 만들어주자. 공공일자리는 예산이 끊어지면 없는 거 아니에요? 청년들이 훈련을 강화시켜서 기업에 갈 수 있도록 또 항구적인 일자리를 만들어준다.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이 그 IT 산업을 IT 벤처를 육성했던 것처럼 새로운 산업을 일으켜서 거기에 우리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려는 그런 정책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당에서는 청년 문제를 청년들의 지역 문제와 청년들의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신경을 기울이겠습니다. 예, 저 지금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의 목소리는 지금 한창 대선 경선이 진행되는 도중에 저희가 인터뷰를 한 거라서 약간 음성이 거칠기도 했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동아일보가 보도한 번아웃 지수를 보니까 20대 청년들의 탈진 상태가 굉장히 심각하다.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많이 받는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특히 대선 주자들도 이 때문에 청년 일자리 공약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현수 기자. 네. 대선 주자들의 청년 일자리 공약 좀 한번 검증해 보셨죠? 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 내가 일자리 하나만은 만들겠다. 이런 구호들을 내놨던 대선 주자들의 청년 일자리 정책을 한눈에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뒤로 보이는데요. 우선 문재인 전 대표의 공약부터 보겠습니다. 저희가 크게 축을 고용 주체로 공공과 민간으로 나눠봤습니다.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 건지, 어떤 게 주체가 돼야 하는지의 차이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 측을 먼저 보면 이제 공공기관의 일자리를 81만 개 늘리겠다. 그리고 5년간 21조 원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의 구상 먼저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공공 부분 얼마든지 저는 일자리를 늘릴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첫 출발이라고 생각해요. 네, 지금 문재인 전 대표의 공공 일자리 공약 저도 관심 있게 봤고 이게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최대 81만 개, 특히 주당 52시간을 지켰을 경우에 더 늘어난 일자리까지 해가지고 130만 개 공공 일자리를 만든다는 공약이었어요. 그렇죠. 이현수 기자. 네. 공시생들도 이것 때문에 더 큰 호응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상당히 관심이 많겠죠. 어떤 공무원직이 늘어나게 되는지 상당히 관심이 많을 텐데요. 문재인 전 대표 캠프 측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소방관직 17,000개, 그리고 경찰 16,700개, 복지공무원 25만 개인데요. 이렇게 좀 경무에 시달리고 있는 공무원직이 많고 경찰 같은 경우는 의경 제도를 폐지하고 신규 채용을 하겠다는 거고요. 복지공무원도 이제 민간이 사실상 위탁 관리하고 있는 사회적 일자리가 많았습니다. 그 부분을 더 확장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네, 지금 문재인 전 대표의 일자리 공약을 짚어보고 있는데 최대 81만 개 공공 일자리라는 게 공무원인 일자리라는 게 아니라 공공기관 그렇죠. 일자리를 뜻하는 겁니다. 공공기관입니다. 자, 최석호 기자. 이 81만 개 공공 일자리 어떻게 나온 건가요? 근데 그 정치권에서는 되게 포퓰리즘이다 이런 목소리가 나옵니다. 하지만 그렇게 나쁜 쪽으로만 볼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국의 경제활동 인구 2,700만 명의 3%입니다. 저희가 이제
OECD 국가의 전체 고용 중 공공부문 비중을 한번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OECD 평균이 21.3%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7.6%에 그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스위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스위스조차도 한 3%포인트 정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문재인 전 대표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한국도 3%포인트 정도는 잡아야 한다. 공공부문 일자리를요. 그렇기 때문에 2,700만 중에 3%, 그것이 81만 개의 일자리라는 것입니다.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시각도 있는데요. 그렇게 주장하는 교수의 인터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이제 청년일자리 같은 경우 사실 국가 재난 사태 이런 수준에 있는데 이랬을 경우에 이제 그러니까는 사실은 국가가 최종 고용자 역할을 이제 하기에 설정되어 있어요. 미국조차도요. 미국의 이제 고용법이 이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공공부문 일자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 수 있다면은 그걸 이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최석호 기자 설명대로 문재인 전 대표가 주장하는 건 작은 정부라고 얘기하는 스위스 같은 경우에도 전체 고용 비율의 18% 정도가 공공부문이다. 근데 대한민국 공공부문은 7%밖에 안 되기 때문에 81만 개 늘려서 이거 10%까지 늘려도 괜찮을 거다라는 그 얘기인 것 같은데 문제는 예산인 것 같아요. 서 기자, 지금 예산을 이거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이거 갖고도 논쟁이 많았었는데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결국에는 이 제일 중요한 건 돈이죠. 왜냐하면 국가가 직접 고용을 만들어내겠다. 고용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면 결국 세금으로 그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데 대충 약 3천만 원 정도를 잡아서 예산을 측정한 걸로 보입니다. 현재 5년간 21조 원이 필요한데 이 81만 명의 공공부문 일자리 21조 원. 근데 현재 이 연간 17조 원이 넘는 일자리 지원 비용이 예산이 이미 있기 때문에 또 여기다가 매년 늘어나는 15조의 예산 중 일부를 합치면 충분히 21조를 마련할 수 있다라는 게 문캠 측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이 예산 부분은 항상 예민하기 때문에 반대되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데 그 반대되는 주장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135만 명이 종사하는 공공부문에 81만 명을 늘리겠다고 한다는 것은 이 공공부문을 얼마나 비대화시키든지 금방 감이 잡히죠. 그러니까 이것이 현실적으로 너무도 비현실적인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81만 명이라는 일자리가 모두 신입 직원일 수가 없거든요. 일부는 경력직이어야 되고 또 일부는 간부여야 합니다. 때문에 이 늘어나는 구조만큼에서 또 실제로 이들이 근무해야 될 장소도 새로 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비용까지 감안을 했을 때 과연 이 금액으로 되겠느냐라는 이런 회의적인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좀 의문이 드는 게 지금 오정근 교수의 그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지금 현재 공공부문에 135만 명이 종사를 하고 있다. 그런데 81만 명을 더 새로 늘린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논리인 것 같아요. 근데 현재 종사한다는 공공부문 135만 명은 이게 공무원들 수치를 얘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100만 명의 공무원과 이 35만 명 정도의 이제 공공부문이 나뉘어서 근무한 걸 통합을 한 거고 실제로 문재인 후보가 주장하는 81만 역시 이 실제 공무원과 공공기관을 합친 거기 때문에 이 절대 수치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조금 전에 이현수 기자 마침 저기 지금 그래픽이 다시 나왔는데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쪽 그리고 안철수,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민간 부분 일자리를 늘리는 쪽이다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 그럼 문재인 전 대표나 심상정 대표가 얘기하는 이렇게 공공부문의 역할에 대해서 다른 후보들은 또 공격을 또 많이 가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공약이 다른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공공이 주도하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그 민간이 주도하는 공약,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 안철수 의원과 유승민 의원 측에서는 전혀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먼저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문 대표께서 향후 5년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한번 만들어 놓은 일자리를 5년 있다가 다음 그 정권 때 완전히 없애버릴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계속 매년 30조 정도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공공 일자리를 만들자 그 주장이라고 봅니다. 문재인 후보는 국민의 세금으로 공무원 숫자를 늘려서 실업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어이없는 헛소리를 일자리 공약이라고 내놓는 그 무능력에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네, 조금 전에 들으신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의 이야기는 지금 문재인 전 대표가 5년간 21조 원이 들 거라고 했는데요. 사실 공무원을 뽑아놓은 다음에 공공기관 일자리가 늘려난 다음에는 5년이 지난다고 사실상 사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5년 뒤에도 계속 정부 예산이 들어갈 텐데 어떻게 그만큼만 계산을 해놓느냐. 사실상 연간 30조 원이 들어가는 결과가 될 거다라는 게 안철수 대표의 설명이고요. 뭐 안철수 후보의 이제 어떤 청년 일자리 정책을 조금 알아보면 민간이 주도하고 그리고 중소기업 취업 시에 50만 원을 지원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를 줄이겠다라는 이런 정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특단의 대책이 바로 그 중소기업에 취직한 청년들에 대해서는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를 줄여주기 위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80%까지 만들어주겠다 그 얘기죠. 지금 중소기업은 평균 대졸 초봉이 2,500만 원 조금 못 됩니다. 네. 그런데 대기업은 4천만 원 조금 못 됩니다. 네, 지금 안철수 대표가 말한 공약은 뭐 예산은 한 매년 3조 원이 들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저 토론회에 저도 참가를 했었는데 네. 참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안철수 전 대표의 입장은 확고하더라고요. 일자리를 정부 주도형으로 늘리는 건 안 된다. 이건 거짓말이다라고 하는데 유승민 의원도 거의 비슷한 그렇죠. 정책 아닙니까? 네, 유승민 의원 또한 뭐 경제학자 출신인데요. 문재인 전 대표의 공공 일자리 만들기는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이고요. 창업하고 싶은 나라를 만들겠다. 뭐 창업할 수 있도록 금융적으로 안전망을 만들어줘서 마음껏 창업을 하고 민간에서 주도해서 기업이 활성화되고 경제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유승민 의원의 공약입니다.